먼저 충치가 생기는 원리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 것을 먹으면 충치가 생긴다 라고 알고 계시지만, 반대로 만 3세, 36개월 정도까지 구강 내 세균 균형을 잘 지켜준다면 이후에는 충치균이 들어와도 쉽게 정착하지 못해 건치로 자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비말이 음식에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어차피 빠질 유치인데 좀 썩으면 어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유치는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확보해주고 턱뼈의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 박기욱입니다. 오늘은 저 또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진료실에서 어린 환자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들께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아이는 사탕도 잘 안 먹이는데 왜 벌써 충치가 생겼을까요? 아이들 검진을 하다 보면은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했던 뽀뽀나 음식을 시켜주던 행동들이 의도치 않게 아이의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치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인 세균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아이를 충치로부터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치가 생기는 원리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 것을 먹으면 충치가 생긴다 라고 알고 계시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충치균이 있는 상태에서 당분을 섭취하면 충치가 생긴다 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입 안에는 충치균이 전혀 없는 무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은 어디서 올까요? 안타깝게도 주 양육자, 엄마나 아빠의 침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생후 19개월에서 31개월 사이, 이 시기를 학계에서는 감염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유치가 나고 치아 표면이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이 시기에 충치균이 입 안에 자리 잡게 되면 평생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3세, 36개월 정도까지 구강 내 세균 균형을 잘 지켜준다면 이후에는 충치균이 들어와도 쉽게 정착하지 못해 건치로 자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인 만 3세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이 직접 섞이는 경로만 차단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입술 뽀뽀 대신 볼 뽀뽀나 손 뽀뽀.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 보니 입에 뽀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침 1ml에는 수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고, 여기에는 충치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중요하지만 아이의 면역체계와 구강 환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입술보다는 볼이나 이마, 손등에 뽀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뜨거운 음식 후후 불어주지 않기. 이유식을 먹을 때 뜨거우니까 입으로 후 하고 불어서 식혀주시죠.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비말이 음식에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식은 미리 덜어서 식혀두시거나 선풍기나 부채를 이용해 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른 식기 공유하지 않기. 설거지를 줄이려고 혹은 편의상 어른이 쓰던 숟가락으로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른의 입에 들어갔던 식기에는 침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아이 전용 식기를 따로 사용하시고, 음식을 덜어줄 때는 새 숟가락이나 국자를 사용해 주세요. 네 번째, 어른이 먹던 음식 나눠주지 않기. 맛있는데 한 입 먹어볼래? 하면서 어른이 드시던 빵이나 음식을 아이에게 떼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한 입 베어 물거나 맛을 본 음식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침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주실 때는 어른의 입이 닿기 전 깨끗한 상태에서 미리 아이 몫을 따로 덜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제가 먼저 아이에게 주지 않고 아이가 먼저 먹거나 남은 거를 제가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컵이나 물병 함께 쓰지 않기. 물을 마실 때 부모님이 마시던 컵이나 물병을 아이와 함께 쓰는 것도 간접적인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아이 전용 물병을 꼭 따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어차피 빠질 유치인데 좀 썩으면 어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유치는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확보해주고 턱뼈의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치로 유치가 일찍 빠지게 되면은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져서 치열이 삐뚤어지거나 덧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나중에 복잡한 교정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부모님의 구강 건강이 곧 아이의 구강 건강입니다. 아이를 완벽하게 격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 스케일링을 자주 받고 충치 치료를 제때 받아서 입안의 충치균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평생 치아 건강을 결정짓는 감염의 창 시기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100%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뻐서 하시는 행동을 매번 막기도 힘들고요. 너무 강박을 가지시기보다는 만 3세까지는 침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치아라는 평생의 자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육아하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정티처 박기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